지난 시간까지 해서 우리가 그린 함수법을 거의 다 했어요. 물론 이제 잭슨 책의 구성상 3장에도 그린 함수가 다시 나타나요. 근데 이제 다른 형태로 나타나죠. 2장에서는 이미지 차트를 이용해서 그린 함수를 구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면 3장에서는 변수 분리해서 얻은 베이시스 펑션들을 가지고 그린 함수를 만들어내는 뭐 그런 것들이 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2장과 3장의 연습 문제에 그린 함수들이 다시 또 막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본문에는 주로 디리클렛 그린만 있지만 연습 문제에는 이제 노이만 그린도 있고 좀 그래요. 근데 그걸 뭐 다 공부할 필요가 있냐?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있는 그린 함수를 가지고 문제를 풀 수는 있어야 되겠다. 그 정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린 함수 우리가 이제 그 대략 정리가 됐고, 이 시간부터는 변수 분리법을 할 텐데, 변수 분리도 이제 2장하고 3장에 이게 흩어져 있어요. 2장에서는 주로 2차원, 3장에서는 이제 3차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작을 해보죠. 변수 분리 라플라스 문제죠. 라플라스 문제라고 하는데, 라플라스 이퀘이션을 라플라시안 파이 이퀄 제로, 이 문제를 푸는 전략 중에 하나예요. 변수 분리라는 것이 라플라스 문제를 푸는 전략 중에 하나인데, 좌표계에 따라 저걸 이제 라플라스 미방을 잘 정리하면은, 잘 변수에 따라 분리를 하면은 라플라스 미방을 쉽게 풀 수 있다는 거고, 우리가 쓰는 좌표계는 뭐 세 가지밖에 없죠. 직교 좌표, XYZ 카테시안 코디네이트하고 레디얼 코디네이트하고 그 다음에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 세 개밖에 없는데, 뭐 그 말고도 사람들이 생각해낸 코디네이트는 훨씬 많아서 11개인가 12개인가 뭐 있대요. 그거에 대해서 죄다 이 라플라스 변수 분리법이 존재해요. 물론 이 책에 있다는 게 아니라 다른 책에, 이 책의 레퍼런스에 찾아보면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거 이제 나중에 연구하다가 아주 특이한 코디네이트 만나면 최후의 보루가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보면 되는 거고, 교과서에서는 이제 쉬운 거. 그래서 이제 2장에서는 직교좌표, 3장에서는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하고 레디알 코디네이트에 대해서 변수 분리를 할 거예요. 학부 때도 여러분들이 물론 했는데, 이거를 이제 다시 한번 한다. 학부 때 좀 했던 걸 다시 반복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쉬울 수도 있겠네. 자, 시작을 해보죠. 변수 분리란 건 이런 가정이죠. 파이라는 함수가 이렇게 직교좌표계라면 x만의 함수와 y만의 함수와 g만의 함수로 변수 분리가 되지 않을까? 이게 가정이에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 중에서 이런 형태의 해가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가정. 변수가 분리된 형태의 해가 있지 않을까라는 가정이에요. 없을 수도 있겠죠. 주어진 문제에 따라. 주어진 문제가 경계가 직교좌표계로 분리가 잘 안 되게 생겨먹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좌표, 마름모꼴의 좌표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게 x고 이게 y다. 이게 마름모 잘못 그렸는데 이게 y다. 이런 식으로 변수 분리가 안 되겠죠. 대각선으로 돼 있으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변수 분리 하는 건 자유지만, 하는 건 자유예요. 그러나 이 안에서 베이시스 펑션 같은 걸 찾아내지 못한다는 거죠. 문제를 쉽게 푸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형태로 이렇게 되려면은 뭐 이렇게 얘도 이제 뭐 직사각형 형태 뭐 이런 거가 돼야 되겠죠. 이게 예를 들어서 x, y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경계가 이렇게 렉탱귤러하게 나오면 좌표가 x가 얼마가 되면 딱 뭐 포텐셜이 얼마 딱 정확하게 바뀌고,
y가 포텐셜이 얼마가 되면 포텐셜이 얼마 정확히 바뀌고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제 이런 어썸션이 아주 잘 맞게 돼요. 뭐 이런 문제들을 그래서 이제 풀 수가 있게 되죠. 근데 변수 분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항상 저는 안 되는 경우는 책에 안 나온 거지. 책에는 변수 분리가 되는 쉬운 경우만 나온 거지. 변수 분리가 안 돼. 제가 좀 전에 그린 마름모는 제가 연구하다가 부딪힌 문제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변수 분리가 안 돼. 예. 좌표 변환해가지고 그쪽 가서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되돌려 놓든지 뭐 이렇게 먼 길을 돌아와야 돼요. 이런 경우는 이제 변수 분리가 쉽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요 미방을 이렇게 써봅시다. 파이분의 라플라시안 파이라는 값을 계산해 보자고요. 그러면은 이거는 x, y, g분의 x, g, y 더블 프라임 g 더하기 이렇게 써주겠죠. 그러면은 딱 보다시피 약분하기 좋게 돼 있으니까 이거는 라지 x분의 라지 x 더블 프라임, 라지 y분의 라지 y 더블 프라임, 얘는 라지 g분의 라지 g 더블 프라임 형태죠. 근데 이거는 x만의 함수, 분자 부모 다. 이거는 y만의 함수, 이거는 g만의 함수니까, 그죠? 그렇죠? 근데 이게 뭐더라? 좌변이 0이죠. 이게 0이니까 뭘 더할 x만의 함수와 펑션 오브 x, 예를 들어서 이건 펑션 오브 y, 이건 펑션 오브 뭐 이런 건데 이거 세 개 더해서 0이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모든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려면, 또는 모든 y에 대해 성립하려면, 모든 z에 대해 성립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상대편이 상수일 때만 가능하겠죠.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이항한다면, 그래서 fx가 마이너스 gy 빼기 hg다. 좌변은 f만의 함수인데 우변은 y와 g만의 함수죠. 이걸 f라고 쓴다면 이 꼴이 된 거니까 x만의 함수가 y와 g만의 함수가 될 수 있어? 안 되죠. 이게 모든 x, y, g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잖아요. 모든 x, y, g. 이 x, y, g라는 것은 도메인이죠. 도메인 내에 우리가 계산하려고 하는, 예를 들어서 이런 도메인, 이 도메인 내부의 어느 한 점에서 성립하는 게 아니라 점체에서 이게 라플라시안을 라플라시안 방정식 만족돼야 될 거니까, 그러려면은 상대편이 상수인 방법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상수여야만 한다. 상대편이 상수여야만 돼. 마찬가지 방식으로 또 이항하고 이항하면은 각각이 상수여야 돼. 이것도 상수고, 이것도 상수고. 그래서 이걸 C1이라고 하고, 이걸 C2라고 하고, 이걸 C3라고 하고, 각각이 상수여야만, 그래서 C1 더하기 C2 더하기 C3가 0인 조건을 만족하는 컨스턴스. 콘스턴트일 때만 가능하겠죠.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 상수의 합이 0이고 각각이 상수여야 된다. 아시겠죠? 모든 x, y, g에 대해서 이게 다 성립하려면 그게 이제 변수 분리. 이걸 가정하고 그다음에 요 안에 해가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하는 순간 자동이에요. 여기까지는. 각각이 상수여야 되고 그거의 합이 0이어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보통 이제
렉탱귤러 바운더리 경우에는 바운더리의 경우에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XYG에 대한 함수꼴을 우리가 대략 알아요. 함수꼴이 exponential 플러스 마이너스 I KX 꼴. 다시 말하면 sin KX나 코사인 KX 같은 이런 베이시스 펑션들이 X방향. 왜죠? 좀 전에 봤잖아요. X 더블 프라임 나누기 X가 어떤 상수다. 이걸 C1이라고 놨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X 더블 프라임 빼기 C1 X가 0이다인데 이게 무슨 방정식이야?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터잖아. 그죠? X2 도트 이게 물론 C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이게 익스포넨셜 펑션이냐 뭐 하모닉 펑션이냐 달라지겠지만 C1이 음수라면 이런 거죠. 익스포넨셜 펑션이 될 수도 있죠. C1이 양수라면 익스포넨셜이 되겠죠. 요 문제라면 뭐 x2 도트 더하기 kx 꼴이니까 0 꼴이니까 요 경우라면 x2 도트 빼기 카파 x라고 보통 쓰죠. 0 꼴이니까 이건 뭐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x가 sin kx a b 코사인 kx 이게 답이 되니까 요 k 자리가 지금 마이너스 c1이니까 그래서 a sin 마이너스 c1 이게 k의 k 그죠? k 맞지? 루트 잠깐만 여기 루트가 와야 되죠 여기 k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 중이야. 그냥 K로 놓고 K로 그냥 놓고 하고 할게요. K로 그냥 놓고 하면 여기다가 제곱꼴을 씌워야 되겠죠. B 코사인 루트 마이너스 C1 X 뭐 이게 이런 형태가 답이 될 거고 뭐 X1이 양수라면 이런 꼴이니까 지수함수 꼴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이제 해가 X가 A 익스포넨셜 루트 카파 x b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루트 카파 x 이런 꼴이고 이걸 이렇게도 쓰지만 사인 하이퍼 코사인 하이퍼로도 쓰죠. 뭐 같은 개수가 아니어도 되는 거니까 이거 a 프라임이라고 하고 사인 하이퍼 루트 카파 x b 프라임 코사인 하이퍼 루트 카파 x 뭐 요런 사인 하이퍼 코사인 하이퍼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어쨌거나 이런 것들을 죄다 이제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터 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익숙한 거니까. 그래서 그냥 이런 꼴 여기다 요 k에다 순호수를 집어넣으면은 요 밑에 익스포넨셜 형태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거 자체가 뭐 완벽한 표현이에요. 여기다 굳이 지수함수 꼴을 쓸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경계 조건을 좀 한번 살펴보고 경계 조건에 따라 경계 조건을 잘 만족할 건지 보고서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를 쓸지 사인 하이퍼, 코사인 하이퍼 시리즈를 쓸지를 처음부터 이제 생각하고 시작하는 게 덜 틀리는 방법이겠죠. 자, y 뭐 z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걸 k로 썼으면 이건 다른 변수를 써야 되죠. 책에 있는 노테이션대로 한다면 이 자리에 책은 여기 알파를 썼을 거야. 알파. 그렇게 한다면 얘는 I 베타 y 이렇게 쓰는 게 좋을 거고. 근데 이렇게 가면은 예를 들어서 x, y를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은 좀 전에 봤지만 이 자리가 이거 뭐야? 이거를 내가 여러분들 많이 헷갈리게 하고 있겠구나. 지금 알파 썼다 K 썼다가 C 썼다가 막 통일을 해야 되겠네. 미안해요. 통일을 할게요.
통일해야지 이게 안 헷갈리겠지. 책이 알파 베타 감마로 돼 있으니까 알파 베타 감마로 갈게요. 그래서 이거를 I 알파 x로 놓는다면 이 말 무슨 뜻이냐면 x2 프라임을 취해 보면 이게 마이너스 알파가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고 알파의 제곱이 튀어나오게 되고 그죠? 그다음에 x가 이 익스포넨셜 플러스 마이너스 I 알파 x가 튀어나오게 되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x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아까 왔던 게 이제 C1인 거죠. 얘가 C1인 거니까 아까 뭐였죠? C1 더하기 C2 더하기 C3가 0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게 지금 C1인 거죠. 이게 C1. 얘가 지금 X분의 X 더블 프라임이니까 이게 이거 저리 보내면 이게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고 그게 지금 C1이니까요. 근데 이렇게 썼을 때는 알파가 실수일 것이다. 이렇게 쓸 때 보통 알파를 실수라고 보고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거죠. 물론 그런 가정은 없지만 우리가 귀찮게 이게 다시 순호수 집어넣고 이거 전체를 실수로 다시 바꿔놓을 그럴 생각은 없는 거잖아. 보통 알파 쓰면 이게 이제 얘를 실수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음수. 그래서 C1이 음수인 걸 우리가 그냥 implicitly 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꼭 그럴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썼을 때는 아 이걸 음수다. 다시 말하면 알파는 리얼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대충 가정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요쪽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게 C2는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될 거고 이것도 음수가 될 거고 베타는 리얼이라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가정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X방향이나 Y방향은 사인, 코사인 같은 주기함수라고 우리가 어슘을 해버린 거예요. X도 그렇고 Y도 그렇고 주기함수니까 2차 미분이 음수다. 그래야 리스토어링 포스가 있어서 되돌아올 거 아니야? 주기함수 특징이잖아. 그러면 음수 3개 더해갖고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인데 그럼 얘는 양수여야 되겠죠? 음수 3개 더하면 절대 0이 안 되니까 셋 중에 하나는 반드시 양수가 돼야 되니까 x, y를 이렇게 피리어딕 펑션으로 잡는 순간 z는 익스포넨셜 펑션으로 잡아야만 해요. x도 피리어딕, y도 피리어딕, z도 피리어딕 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 해는 0밖에 없어요. 0, 에브리웨어 제로인 솔루션밖에 없어요. 그래서 z는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잡아야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제곱근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 g 이런 꼴이어야 될 거예요. 오케이, 맞게 썼네. 그래야 무슨 말이냐면 이거 z 더블 프라임을 구해보면 이게 이제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 나오죠.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베타의 제곱 g 이렇게 되니까 얘가 지금 g니까요. g라는 펑션이니까 그래서 이게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 g라는 펑션이니까 대문자 g하고 지금 소문자 g를 좀 구별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 오는 게 C3란 말이에요. 그래서 C3가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 다시 말하면 알파는 마이너스 C1이고 베타는 마이너스 C2니까 이항하면 컨스턴트 합이 0이 되도록 자동으로 오토매티컬리 만족되도록 잡은 거죠. 처음부터 이렇게 안 잡고 내가 책처럼 익스포넨셜 플러스 마이너스 감마다 감마지 꼴로 내가 잡겠다. 그러면은 이런 꼴로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감마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감마를 구하면 뭐 이런 루트를 거쳐서 구하게 될 거고 그러면 이게 감마의 크기가 알파의 제곱 베타의 제곱의 제곱근 알파의 제곱 베타의 제곱에 더한 거에 제곱근이어야 된다는 걸 알게 되겠죠.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요. 상수의 합이 0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라플라시안 방정식을 만족해야 되니까. X방향, Y방향, Z방향에
x분의 x 더블 프라임, y분의 y 더블 프라임, z분의 z 더블 프라임의 합이 0이 되는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각각이 상수여야 된다는 이야기를 앞에 했고 그 상수 오케이. 그 상수들이 이제 이런 형태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x, y 방향은 피리어딕 펑션이고 z 방향은 익스포넨셜 펑션이 된 거죠. 다르죠. 얘 둘은 달라요. 위에하고 밑에는 같지 않다. x, y 방향은 피리어딕, z 방향은 익스포넨셜. 익스포넨셜은 주기함수가 아니죠. 계속 커지거나 계속 줄어드는 함수니까 주기함수가 아니에요. 요 둘을 아무리 리니어 컨비네이션 해도 요 플러스와 마이너스 두 항에 있을 텐데 아무리 컨비네이션 해도 절대 주기함수를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중요한 특징이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전개한 형태로 일반해를 써본다면 이게 각각의 이런 x 함수, y 함수, z 함수가 각각 저런 꼴이어야 된다는 거 우리가 대충 안 거니까 저걸 가지고 이제 일반해를 써보면 일반해를 써본다면 해는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C1 exponential I 알파 x C2 또 C1 C2래. 이게 다른 여러분 책에 어떻게 돼 있나요? 내가 C1 C2를 남발하다 보니까 책에 없구나. 책에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되겠네. A1 A2로 해야 되겠다. A1 exponential I 알파 x A2 exponential I 마이너스 I 알파 x 이게 x 방향 함수. y 방향 함수는 뭐 b1 exponential I 베타 x b2 exponential 마이너스 I 베타 x래. y죠. y. 그다음에 z 방향 함수는 뭐 c1이라고 c1 또 c 또 나타났네. a b c 어쩔 수 없지 뭐. exponential 감마 g c2 exponential 마이너스 감마 g 뭐 이런 꼴인데 문제는 여기 알파가 제한이 없거든. 또 알파가 제한이 어느 특정한 한 상수만 되겠냐? 아니잖아요. 아까 앞에서 봤지만 C1 더하기 C2 더하기 C3가 0이 되는 조합은 무한정으로 있지. 무한정으로 있죠. 여기 C1을 쭉 바꿔도 다 상대편 답을 찾아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알파도 제한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알파가 뭐가 될지 몰라. 그래서 이걸 서메이션 오버 알파를 바꿔줘야지. 베타도 지금 뭐가 될지 모르죠. 그것도 베타. 서메이션 오버 베타도 해야 되고 감마는 뭐 그거의 종속 변수니까 감마는 안 해도 되겠네. 최소한 알파와 베타 두 개는 뭐가 될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뭐든지 가능하니까. 최소한 더블 서메이션이다. 물론 우리가 이런 거 할 때 항상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은 0을 만족하는 놈이다 해놓고 여기다가 이제 감마 또 쓴 다음에 이걸 밑에다 딱 써놓는 방법도 있죠. 이걸 가로 하나 쳐갖고 알파, 베타, 감마에 대한 서메이션인데 그거의 합이 항상 0이 되게 네가 만족해서 알아서 잘 써라 이런 의미로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요게 요거니까 C1, C2, C3 아까 그 변수로 여기 스몰 C1 말고 이런 형태라는 걸 우리가 안다. 오케이? 그죠? 그런데 실제는 이게 쓰기 불편해요. 굉장히 불편해요. 왜냐하면 이게 복소수 표현이 오일러 표현이 좋긴 한데 불편해. 사인 코사인이 훨씬 편해. 그래서 이거보다는 더 좋은 표현은 이거보다는 뭐 같은 개수로 그냥 사용할게요. 사실 개수는 똑같지 않아도 되니까 뭐 A1 sin 뭐 알파 x 뭐 A2 코사인 알파 x 사인 코사인 시리즈로 쓰는 게 훨씬 좋다 이 말이에요. B1 sin 베타 y B2 코사인 베타 y 뭐 C1 이것도 사인 하이퍼를 쓰는 게 좋아요. 사인 하이퍼 감마 g C2 코사인 하이퍼 감마 g
이런 서메이션을 하는 게 더 좋다. 높아심에서 사인 하이퍼 모르는 학생이 있을 수 있으니까 사인 하이퍼 뭐 감마지라는 것은 익스포넨셜 감마지 빼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감마지를 그냥 2로 나눈 거예요. 밑에 i 같은 거 없어요. 코사인 하이퍼 감마지는 더하기죠, 사이가. 그러면 이렇게 마치 이렇게 쓰면은 알파가 뭐 모든 실수 전체. 그러면 도대체 서메이션이라는 게 무슨 저게 혹시 적분 아니냐? 실수라면 적분해야 되지 않겠냐? 서메이션이 아니라 뭐 이런 고민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잠깐 생각을 해보. 잠깐 한 0.5초만. 아마도 바운더리가 있을 것이다. 지금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분간 풀고 있는 문제는 디리클렛 바운더리 문제들이에요. 디리클렛 바운더리라는 건 경계에서 포텐셜 값이 일정한 문제죠. 그 다음에 이게 직육면체 형태의 렉탱귤러 바운더리를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X방향이고 이게 Y방향이고 Z방향이라고 합시다. 폭을 뭐 X방향의 폭을 A라고 하고 Y방향의 폭을 B라고 하고 Z방향의 폭은 C라고 하죠. 대표적인 연습 문제인데 여기 모든 벽면이 다 포텐셜이 제로다. except 윗면 빼고 이 윗면만 포텐셜이 주어져 있다. VXY라고 주어져 있고 나머지 5면은 다 포텐셜이 제로다 이렇게 합시다. 왼쪽, 아래쪽, 앞쪽, 옆쪽, 뒤쪽 5개죠. 포텐셜 제로. 윗면만 only top surface만 포텐셜이 0이 아닌 포텐셜이 주어져 있고 그 XY 함수로 나머지 5면은 죄다 포텐셜이 제로다 합시다. 이게 가장 쉬워요. 왜 윗면도 제로 하지? 그건 안 돼요. 내가 좀 전에 말했죠. 윗면도 제로면 에브리웨어에서 제로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0은 뭐 우리가 0을 계산할 필요 없으니까 윗면은 최소 이게 가장 미니멈이에요. 여기서 한 칸 어려워지면 어느 한쪽도 또 포텐셜 주어지고 또 포텐셜 주어지고 하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여기서부터. 그런데 뭐 이 문제를 생각해 본다면 여기 보면 X방향과 Y방향은 피리어딕해요. 포텐셜이 제로여서 제로로 돌아가. 피리어딕한 거잖아. Y방향도 제로에서 제로예요. 중간에서 어떻게 될 건 간에. 그런 형태의 피리어디스티를 생각한다면 X, Y 방향에서 이 알파와 베타가 모든 실수가 되지는 않겠구나 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어요. 피리어딕 해야 되니까 양 끝에 가서 포텐셜이 제로가 돼야 되니까 코사인이 안 되겠구나. 양 끝에서 0이 될 수 없잖아. 최소한 y 이퀄 제로, x 이퀄 제로인 점에서 0이 될 수 없는 솔루션. 얘는 버려야죠. 얘 두 개 안 되겠구나. 파이 x 이퀄 제로에서 제로가 돼야 되니까 이걸 계산해 보면 x 이퀄 제로일 때 쭉 써보면 이게 a2 이렇게 나올 거거든. a2 그다음에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간에 뭐 이런 형태로 될 텐데 이게 무조건 제로가 돼야 되니까 그러려면 y, z 값에 상관없이 항상 제로 얘가 0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a2 날라가고 근데 포텐셜이 y가 제로인 점에서 y가 제로인 플레인에서 이것도 써보면 앞에 거는 뭐 어떻게 되든 간에 두 번째 놈이 b2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요건 0이고 얘 튀어나오겠죠. 세 번째 놈이 뭐 그래서 x와 z의 함수는 어떻게 되건 간에 무조건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그러려면 얘가 0이 돼야 되죠. b2도 날아가고 상이 두 개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그래서 x방향은 사인, y방향도 사인이어야 된다는 걸 그냥 알고 양 끝에서 0이 되는 조건을 만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가 꼬여서 양 끝이 예를 들어서 0전이가 아니고 양 끝이 유한한 전이다. 뭐 10V, 10V. 그렇게 주어지면 그때는 사인이 죽을 판이지 코사인이 죽는 게 아니라 모든 문제가 다 사인이 되는 게 아니야. 양 끝에서
경계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봐서 따져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개 날렸고 여기 그다음에 이게 다냐? 지금 x가 0일 때만 썼지 x가 a일 때 아직 안 해봤잖아요. 그래서 포텐셜 x가 a일 때 이것도 0이 돼야 되는데 이걸 해보면 서메이션 x 서메이션 a1 sin 알파 a 뭐 이렇게 될 거라고, 그렇죠? 첫 번째는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y 함수, z 함수 이렇게 있을 건데 y, z 있을 텐데 얘가 무조건 또 0이 돼야 되네. 근데 a1은 얘도 0 돼 버리면 시리즈 전체가 0 돼 버리는 거잖아. a2는 이미 0 돼 버렸는데 a2는 이미 0인데 a1까지 0 돼 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a1은 0이 아니어야 되고 트리비얼 솔루션 돼 버리니까 얘가 0이 돼야 되죠. 얘가 0이 돼야 된다. 사인이 0이다. 알파 a가 사인 안에 들어있는데 그러면 알파 a라는 것이 파이의 정수배. 파이의 정수배야 되겠죠. 책에서 그거를 뭘로 했냐? n을 썼나요? m을 썼나요? n을 쓰고 있죠. 잭슨 선생은 알파, 베타, n, m 이렇게 가고 있어요. n은 정수. 그죠? 그래서 알파가 특정한 정수로부터 결정된다. a분의 n파이 꼴로. 그래서 알파라고 안 쓰고 이제 인덱스도 알파 n 서브스크립트를 하나 다 하는 게 좋겠다. 알파가 리얼 넘버가 아니라 특정한 어떤 띄엄띄엄 떨어진 숫자여야 되니까 알파 n 이렇게 인덱스를 달자. 이렇게 하고 마찬가지 방식으로 파이 y가 b일 때 이때도 0이 돼야 되죠. 이것도 해보면 똑같은 방식 y가 b일 때 해보면 사인 베타 b가 0이 돼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 조건을 하면은 쭉 가서 이때는 베타 b가 파이의 정수배가 돼야 되는데 그때 인덱스를 m을 쓰기로 하고 책처럼 그러면 베타는 b분의 m파이. 그래서 m이 인테저. 그래서 얘를 베타라고 그냥 쓰지 말고 베타 m이라고 쓰자. 책대로. 이렇게. 각각이 이런 걸 이제 양자화라고 하죠. 양자역학에서는 이런 걸 양자화라고 해요. 주어진 그 공간이 리스트릭션이 생기면 운동량 벡터의 크기가 양자화되죠. 양자역학에서 그것과 정확하게 동일해. 다를 이유가 없어. 동일한데 왜 동일하냐? 이건 전자기인데 양자역학 아닌데? 전자기가 양자역학이었어요? 전자기는 양자역학이 아니지. 그런데 양자역학에서 그 양자화되는 부분이 전자기에서 이렇게 속박되는 부분과 같거든. 양자역학에서 양자화 에너지 같은 것이 양자화되는 이유가 속박되었기 때문이거든. 뭔가 에너지 그 궤도가 속박되든지 뭔가가 그 공간에 움직일 수 있는 자유도가 속박되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도 속박하고 있잖아. x 방향으로 더 이상 못 가게. 요 내부에만 있게. y 방향도 요 내부에만 있게. 뭐 그런 식으로 속박을 한 거라고. 그것 때문에 양자화가 돼요. 이것도 양자화예요. 같은 퀀티제이션이라고. 그러니까 알파와 베타가 퀀타이즈가 돼버렸어요. 근데 감마도 그러면 따라서 퀀타이즈가 되겠죠. 감마가 아까 뭐였더라? 감마는 알파, 베타 요거니까 감마도 퀀타이즈가 돼버려요. 그래서 감마는 n과 m에 따라 퀀타이즈가 되는 거죠. 제곱근 a분의 n파이 제곱 b분의 m파이의 제곱. 글씨가 이게 알아볼 수 있을 첫 번째 n, 두 번째 m 이렇게 돼서 얘도 퀀타이즈가 돼버려요.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가 다 퀀타이즈가 된 거예요. 오케이? 좀 지저분하죠? 책에 다 있으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중간에 이게 백그라운드 설명만 책에 없고 최종적인 건 책이랑 노테이션도 똑같으니까 별로 뭐 좋아요. 그래서 이제 해를 써보면 이제 파이를 우리가 쓴다면 파이가 이제 x와 y와 g의 함수로 우리가 변수분을 했더니 사인은 뭐 알파 n x
그다음에 x 방향은 사인이고 y 방향도 사인이었죠. 사인 베타 n y 곱하기 z 방향은 아직 뭔지 모르니까 두 가지가 있겠다. 사인 하이퍼, 코사인 하이퍼. 근데 그것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미리 하고 왔어야 되네. 자, 잠깐만 백. 잠깐만 백. z 방향도 이 0부터 z 0에서 포텐셜이 제로라고 했잖아요. 근데 0에서 포텐셜이 제로가 되려면 요 함수에서 사인 하이퍼, 코사인 하이퍼에서 0에서 제로가 되는 솔루션 뭐예요? 사인이잖아. 코사인 하이퍼는 0에서 1이잖아. 얘는 안 되죠. 얘도. 네. 그렇죠? 요 파이 이퀄 제로에 좀 지우고 여기다가 잠깐 그 이야기를 한다면 파이 g가 제로일 때 포텐셜이 지금 제로가 돼야 되는데 파이가 g가 제로일 때 써보면 앞에 거 서메이션 있고 y 서메이션 있고 z 부분인데 여기에 제로 들어갔으니까 C1 여기 0이고 C2 얘만 남다. C2잖아요. 이게 C2니까 얘가 여기에 되죠. 그죠? 그래서 요거 날라가고 그래서 Z 방향은 얘밖에 안 남는데 요 놈은 얘도 결정할 수 있지 않냐? 그건 안 돼요. 왜냐면 Z가 C일 때 값은 지금 VXY잖아요. XY의 함수인데 이걸 쓴다면 이게 X 함수, Y 함수 쓴다면 얘인데 스몰 C1 사인 하이퍼 감마 C 이렇게 돼서 이것이 지금 우리가 지금 다 해버렸으니까 사실은 이게 사인 알파 N X고 여기 들어가는 거는 사인 베타 N Y인지를 알고 이게 더블 서메이션이란 말이에요. 여기 M이죠. 예, 두 번째 N과 M에 대한 더블 서메이션이고 요 감마도 자유롭지 않죠. 감마 NM 퀀타이즈 된 값이고 그러면 이게 우변 XY 함수이긴 한데 포텐셜을 XY에 대한 함수이긴 한데 사인 시리즈 프리의 사인 시리즈라는 거죠. 2차원에서의 X방향, Y방향 각각 사인으로 시리즈 전개한 프리의 사인 시리즈라서 요 C1 사인 하이퍼 감마 C MN 그 다음에 요 앞에 붙은 계수들 합친 것들이 일종의 프리의 계수가 돼야 되지. 그래서 그건 좀 더 생각을 해야 되고 지금 당장 쉽게 결정할 수는 없고 어쨌거나 Z방향도 그래서 사인 하이퍼만 살아남으면 되겠다. 그래서 그걸 여기다 쓰면은 두 개가 아니라 얘도 사인 하이퍼만 쓰기로 하고 그러면 사인 하이퍼 감마 NM G 얘만 가로를 쳐줄까? 사실 얘도 다 가로 쳐야 되는데 엄밀하게 한다면 이건 더블 서메이션이 되겠다. NM 계수 하나 있어야 되겠죠? 앞에 오버롤 코에피션트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책에서 뭘 썼지? 대문자 썼네. A NM이라고 합시다. 얘는 코에피션트예요. 이것들의 이런 꼴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알파에는 A분의 N파이 베타 M은 M인데 자꾸 N이라고 써 내가. 베타 M은 B분의 M파이 감마 NM은 알파 N의 제곱 더하기 베타 M의 제곱의 제곱근. 그죠? 이게 일반해라고 일반해. 일반해인데 어떤 경우에 일반해? 모든 경우에 일반해는 아니야. 요 좀 전에 한 요 렉탱귤러 바운더리 문제. 요 위쪽만 넌제로인 경우, 그 경우에 대한 일반해예요. 그 경우에만 되네요. 일반해야. 요거 아니고 뭐 오른쪽 벽을 칠했다든지 뭐 이게 문제를 바꾸면 이건 답이 안 맞아요. 모든 문제를 다 푸는 게 아니야. 요 경우에 대한 일반해야. 요 경우에 일반해라고. 일반해란 말에 조심해야지. 그다지 일반적이지 않아. 아시겠죠? 자, 좀 전에 제가 프리의 시리즈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만 하고 맞춰보죠. Z가 C일 때 포텐셜 얘를 써보면 얘는 요 표현대로 그대로 쓴다면 summation A NM 얘를 앞으로 빼죠. sin 하이퍼 감마 NM
오늘은 좀 획이 좀 가는 게 좀 좋겠네. 글씨들이 좀 흐르적거리니까 감마 획이 가는 걸로 써볼게요. nm 감마 nm g 자리에 c가 오는 거죠. 감마 nm c 그 다음에 sin 알파 n x sin 베타 m y 이렇게 된 거죠. n과 m 각각 인테저에 대한 서메이션. 이게 v x y다. 이게 지금 주어진 경계 조건이니까 얘를 이제 적용해야 돼. 이게 더블 프리에 트랜스폼이죠. 그러니까 x에 대해서 프리에 트랜스폼, y에 대해서 프리에 트랜스폼 역변환하면 이것들이 계수가 나오는 거니까 ANM을 이거 이제 더블 프리에 트랜스폼 형태니까 프리에 시리즈 형태니까 얘를 이제 역변환해야 되겠죠. ANM은 얘가 지금 구간이 어딨지? x의 구간? x 이거 프리에 역변환하려면 어떻게 돼요? 뭐 a분의 1, a분의 2, 0부터 a, 그죠? fx, sin, 뭐 kx, dx, 뭐 이런 거죠. 이게 지금 풀의 변화이잖아. fk죠, fk. 이게 풀의 변화이니까 여기 구간이 0부터 a라면 구간을 여기다 집어넣고 얘를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다 2배를 해야 되죠.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 얘는 x 쪽 구간이 a 0부터 a죠. x가 지금 0부터 a이고 y가 0부터 b니까 x에 대해서 프리에 트랜스폼 할 때 a분의 2가 올 거고 y에 대해서 프리에 트랜스폼 할 때 b분의 2가 오겠죠. 앞에 이거 붙이고 적분 0부터 a dx 적분 0부터 b dy 한 다음에 안에 걸 쓰면 되겠죠. 안에 걸 쓴다. 안에 걸 쓰면 여기 지금 ANM이 아니라 ANM에 여기 ANM에 요만큼 붙은 거가 지금 풀의 계수니까 잘못 썼네. 여기 좀 지우고 ANM에다가 sin 하이퍼 감마 NMC를 곱한 것이 요 vxy라는 함수를 풀이에 변환한 거죠. sin 알파 nx sin 베타 my 이런 풀이에 변환한 거니까 됐죠? 그러면 이걸 이제 요걸 밑으로 보내기만 하면 이거 지금 풀이에 역변환한 거예요. 코에피션트를 찾는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죠. 요거 자체가 풀이의 코에피션트니까 지금 2차원의 풀이의 코에피션트니까. 근데 문제는 요거는 저기다 요 코에피션트만 ANM만 구하고 싶다면 얘를만 밑으로 보내면 되죠. A B분의 4 그다음에 sin 하이퍼 감마 NMC 분의 1 적분 쭈루룩 그대로 카피 페이스트. 그렇게 해서 ANM을 결정하면 된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VXY가 지금 안 주어져 있기 때문에 VXY가 주어지면 이제 계산해야 될 판이에요. 이게 XY에 대해서 어떤 함수일지 모르잖아. 생긴 모양이 뭐 종 모양일지 무슨 공 모양일지 뭐 모르잖아요. 아니면 사인 코사인 같은 함수일지. 그거에 따라 이게 0이 될 수도 있고 0이 안 될 수도 있고. 특정한 ANM 컴포넌트는 0일 수도 있어요. 모든 요 인테저 n에 대해서 요 사인에 대해서 얘가 다 크로스 섹션을 가지고 있을 리가 없잖아. 얘들은 이 XY 방향의 베이시스 펑션들인데 요 베이시스 펑션 방향으로 얘가 같은 패턴이 있어야 여기에 논제로 논제로인 값들을 가지죠. 그게 프리에 코에피션트의 의미니까 그 성분을 주파수 성분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공간 주파수죠. X 방향의 공간 주파수가 얘가 있어야 돼요.
y 방향에 대한 스페이스 프리퀀시. 예, 그래서 요 x 방향에 대한 스페이스 프리퀀시, y 방향에 대한 스페이스 프리퀀시를 우리가 코에피션트를 찾아내는 거거든. 이제 학부 때도 수리물리에서부터 뭐 양자역학에 실컷 했으니까. 자, 그 다음 섹션. 그 다음 섹션은 2차원. 이차원인데, 그러니까 이거 G가 없죠. G에 대한 의존성이 없어요. 물론 실제 공간은 3차원이겠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3차원인데 2차원 전자기 문제가 어디 있겠어? 우리 사는 세상에 없는데 실제 공간은 3차원인데 Z 방향으로 뭐 똑같다거나 Z 방향으로 그냥 뻥 뚫려 있다거나 뭐 그런 이유로 우리가 이제 Z 코디네이트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런 의미예요. Z 코디네이트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 문제 이제 2차원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익sem플로만 그냥 빨리 풀고 말기로 하죠. 2차원 포텐셜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0이고 여기가 A고 이 방향이 X예요. 이 방향 Y고 3면에서 포텐셜이 제로다. 왼쪽은 포텐셜이 제로. 오른쪽도 포텐셜 제로. 제로. 이렇게 하면 3면 아래쪽을 V, 아래쪽을 포텐셜 V라고 하고 위쪽에서는 아무 이야기를 안 했어. 아무 이야기 안 해도 되죠. 왜냐하면 위로 올라가면 끝없이 올라가면 왼쪽 벽이랑 오른쪽 벽은 결국 같은 데 아니야? 한 점에 만나는 거지. 여기서 볼 때는 같은 점이죠. 그래서 무한대는 요거나 요거는 차이가 없잖아. 그래서 위로 가면은 파이가 0으로 가는 거랑 같죠. 그건 굳이 주지 않아도 돼요. 문제에서 그래서 안 줘요. 이걸 따로 경계 조건으로 위로 가면 뭐 포텐셜이 얼마다라는 조건을 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절로 유추해야 돼요. 좌우가 0이면 쭉 올라가면 무조건 0인 거니까. 무한대로 가면. 그래서 이런 문제. 이거 풀어보죠. 이거는 X방향은 피리어딕. 게다가 사인이죠. 0에서 시작하니까. 그래서 X방향 사인이구나. 사인 알파 n x. 다시 말하면 알파 n이 a분의 n 파이. 여기까지 딱 쓰고 시작하면 굉장히 그 교육받은 개스, educated 개스를 한 거죠. 괜찮아요. 이걸 굳이 증명하고 시작할 필요 없어요. 나 같으면 이렇게 하고 시작하겠어. 물론 말을 좀 써야 되겠지. 0 이것 때문에 사인이 되는 거고 사인 알파 n x가 살아남는 거고 요것 때문에 알파 n이 a분의 n 파이가 되는 거야. 뭐 이야기를 쓰면 좋겠죠. 그래서 파이 x가 제로에서 제로인 거 이것 때문에 x방향 솔루션 이거가 되고 파이 x가 a일 때 포텐셜이 제로인 걸로부터 이걸 구한다. 그걸 다 알면 슬로우 비디오로 이렇게 보여주면 좋은데 일반어를 쓰고 시작할게요. 참 안 쓰려고 그랬더니 안 되겠네. an sin 알파 nx 더하기 bn 코사인 알파 ny y래 또 x지. x 방향 그 다음에 뭐 cn이라고 할까? cn sin 알파 xy니까 y방향을 베타라고 해야 되겠네. 책에 베타 썼어? 감마 아무것도 안 썼어. 베타 n y 더하기 dn 왜 이래 또 글씨가 이상해졌어. 베타 n y 더하기 dn 코사인 하이퍼 베타 n y 이렇게 될 건데 서메이션 인덱스는 하나, x방향은 피리어딕, y방향은 지수함수 이런 꼴일 텐데
여기서 x가 0일 때 0해야 되니까 이거 날아간다. 그 다음에 요 놈은 코사인이 날아가야지. 코사인이 날아가야지. 코사인이 날아가고 에이씨 사인 너무 또 지우기가 또 크네. 사인 알파 nx 포텐셜 x가 0일 때 코사인 날아가고 그 다음에 x가 a일 때 0이 돼야 되는데 그때 이게 결정되겠죠. 이게 알파 n이 n분의 a분의 n파이여야 되는 게 결정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y 방향 포텐셜이 y가 무한대가 될 때 0이 돼야 되니까 이 중에서 y가 무한대가 될 때 0이 되는 거 생각해야 되는데 뭘까요? 둘 다 이꼴로 하면 둘 다죠. 사인 하이퍼도 무한대 가고 절대 0이 안 돼요. 코사인 하이퍼도. 그래서 요거는 적절하지 않아. 둘 중에 하나가 이렇게 무한대로 가는 리밋에서 0이 되는 솔루션 만들려면은 요건 안 돼요. 요거는 사인 하이퍼도 익스포넨셜 뭐 베타 n y 빼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n y 빼기 2 이게 사인 하이퍼니까 얘는 y가 무한대 가면은 얘 때문에 발산해 버리죠. 얘도 마찬가지고 코사인은 얘도 똑같이 얘 때문에 얘들이 무한대로 발산해 버리니까 요 꼴을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꼴보다는 한 칸 돌아가면 지수함수 형태로 익스포넨셜 형태 두 개로 쓰는 게 훨씬 적절했겠다. 그래서 이걸 쓰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썼던 일반해를 지우고 다시 다른 베이시스를 써야 되겠구나. 익스포넨셜 베타 n y 더하기 dn 익스프레션 마이너스 베타 n y 이렇게 써도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여기 y가 무한대일 때 0이 돼야 되니까 얘가 뭐냐면 y가 무한대 될 때 얘는 무한대니까 c1 곱하기 cn 곱하기 무한대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 말은 얘가 0이어야 된다는 뜻이지. 얘가 0이 되려면은 그래서 얘가 0이 되려면은 그래서 cn이 0이어야 된다. 첫 번째 항이 지수함수적으로 발산하는 항은 살아있으면 안 된다. 그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고 그래서 얘가 답이 된다는 걸 아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불필요하게 계속 쓰고 있는데 베타 n과 알파 n은 서로 독립이 아니죠. 그래서 베타 n이 곧 지금 알파 n이에요. 베타 n이 곧 알파 n이니까 쓸 게 별로 없어요. 이제 다 했네. 그래서 파이가 경계 조건 다 적용하니까 다 적용했나? 하나 남았죠? 지금 바운드리 컨디션을 이제 개수를 잘 세야 돼요. 첫 번째 왼쪽 썼고 오른쪽 썼고 그죠? 세 번째 이걸 썼죠. 네 번째 이게 남아있네. 이거 아직 안 썼죠. 4를 아직 적용 안 했어요. 오케이. 1번 적용했고 2번 적용했고 3번 적용했고 바운드리 컨디션이 4개 있으니까 4를 적용 안 했는데 그거 일단 해를 써놓고 보자고요. n an sin n a분의 n 파이 x y가 exponential 마이너스 a분의 n 파이 y 아주 간단하게 됐죠? 이게 지금 해예요. 아직 미정이죠. 파이 x y인데 아직 an의 개수가 미정이니까 여기다가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바운더리 컨디션 적용해야 되겠죠. 파이 y가 0일 때 이게 vxy라고 했으니까 이거 우변을 써보면 y가 0 들어가면 얘 1이니까 summation an sin a분의 n 파이 x n 이거 프레시리즈잖아. 그죠? 그러면 an 개수는 간단히 x축
0부터 a니까 a분의 2 적분 0부터 a dx. 저 함수를 여기다 곱해가지고 변환하면 되죠. 이렇게 구하면 되죠. 그래서 vxy가 주어지면 그거를 x방향으로 풀의 변환해서 풀의 코에피션트 구한다. 그래서 그 주파수 성분을 구해내는 거죠. 주파수 성분의 크기를 구해내는 그런 역할이죠. 자, 그런데 이 vxy가 지금 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이 문제의 경우에는 상수다, v다 이렇게 주어져 있거든. 그러면 v다 이게 상수면 그러면 적분은 사인의 적분이네. 사인의 적분이야. 오케이, 좋아요. a분의 2 적분 dx 사인 a분의 n 파이 x예요. 그러면 사인의 적분은 뭐지? 사인의 적분은 뭐예요? 여기다가 할까? 마이너스 코사인이죠? 마이너스 코사인인데 마이너스 코사인. 그래서 an이 n분의 2 마이너스 코사인 a분의 n 파이 x 한 다음에 a분의 n 파이로 나누기만 하면 되죠? 이거를 x가 0에서 a까지. n 뭐? v가 어디 갔지? v 여기 있어야지. v n 없어지고. 오케이. 5분의 2va 마이너스 5분의 2va 2a 위로 갔고. 오케이. a 들어가면 코사인 n 파이죠. n 파이. 그 다음에 빼기 1 이렇게 됐죠? 코사인 n 파이는 뭐예요? 마이너스 n승인가? 0일 때 1, 1일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n승. 마이너스 n승이니까 그래서 쪽 좀 지우고 쓴다면 이쪽 1 빼기 이렇게 쓰는 게 낫겠네. 1 빼기 마이너스 1의 n승 곱하기 2va 나누기 파이. 여기 난해하게 쓰는 것보다는 n이 짝수일 때 2분일 때는 짝수일 때는 얘가 1이니까 0. n이 odd일 때는 홀수일 때는 얘는 마이너스 1로 나올 테니까 4 4va 나누기 파이 an이 이렇게 되겠죠. a가 왜 살아남아 있지? a가 a 약분해야지. 여기 a가 있었지. 그러니까 이거 왜 n이래? a를 n으로 옮겨놨네. 정말 a였죠. a 이게 a였고 a였으니까 여기 밑에 있는 거니까 얘랑 산수를 많이 잘못했네. n 살아나 있어야 되고 여기 a 없어져야 되고 n이 여기 살아 있어야 되죠. n이 여기 살아 있어야 되고 a는 없어져야 돼. n이 여기 살아 있어야 되고 a 없어져야 돼. n이 여기 살아 있어야 되고 분모에 살아 있어야 돼. 책에 답이 있으니까. 됐죠? 그래서 이제 계수까지 다 구해봤어요. 이게 제일 쉬운 거니까. 2차원에서 제일 쉬운 거. 사실 이 문제는 학부 수준. 학부 수리물리, 학부 전자기 수준이죠. 제일 쉬운 거. 그래서 해를 새로 페이지 열어서 금방 이제 구한 해를 적어본다면 파이가 앞에 개수가 4v 나누기 n파이인데 n은 이제 서메이션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4v 오버 파이만 앞으로 빼고 서메이션인데 n이 odd고 odd 넘버고 그 다음에 n분의 1 그 다음에 사인 a분의 n파이 x 그 다음에 y방향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분의 n파이 y 여기까지 구한 거죠. 그죠?
근데 요 꼴은 이게 이제 약간 이 책을 이 꼴은 지금 x와 y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완벽한 해거든요. 더 이상 사실 할 필요는 없는데 컨포멀 매핑 방법으로 요 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요 문제를 다시 풀 수가 있는데 다르게 뭐 어떻게 보면 더 쉽게 풀 수가 있는데 컨포멀 매핑으로 풀 때는 복소 변수로 독립 변수를 써야 돼요. 그래서 복소 변수란 건 이제 x, y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g라고 써요. g는 x 더하기 i, y 이런 변수를 하나 써서 이런 변수를 써서 이제 복소 변수 함수로 만들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거가 옛날 책에 있었어. 지금은 이제 사라진 거지. 근데 그걸 사라진 거에 흔적을 남겨놓은 거야 지금. 요 부분에 이만큼 섹션이 있었는데 그걸 없애버리고 지금 갑자기 이걸 왜 갑자기 복소 변수화 하나 당황할 수 있겠는데 저는 이제 복소 변수 강의 할 거니까 컨포멀 매핑 강의 이 다음에 할 거니까 일단 이 복소 변수로 이거 바꿔놓을게요. 바꾸려면은 x 더하기 i, y 꼴을 여기서 어떻게 찾아내야 돼요. 머리를 잘 쓰면 찾아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거를 요 부분을 잘 보면은 요 부분이 이 사인이란 게 exponential i a분의 n 파이 x라는 거의 허수부잖아요. 이게 허수부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어떤 요거는 지금 실수니까 여기다 곱해도 어차피 결과는 마찬가지니까 여기다 그냥 곱할게요. a분의 n 파이 y 이렇게 쓰면 될 거고 계산 결과 똑같죠? 끌고 나니까 이제 눈에 보이죠? 이제 하나로 묶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imaginary of exponential i a분의 n 파이 한 다음에 가로 열고 x 더하기 i y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imaginary exponential i a분의 n 파이 g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이 말이에요. 복소 변수화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요 imaginary 요 함수의 imaginary 파트만 찾아내겠다 이거를 여기서 써도 되지만 제가 밖으로 빼도 되거든. 어차피 저거는 리니어 펑션이니까 imaginary 이건 리니어 펑션이니까 서메이션 할 때 상관없으니까 밖으로 뺄게요. 그러면 imaginary of 파이분의 뭐 4v summation n add n분의 1 exponential i a분의 n 파이 g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런데 이렇게 써놓고 보면 또 뭐가 눈에 자세히 보면 뭐가 보여요. 뭔가 이거를 정리할 때 편한 방법. 뭐냐면 이게 n분의 exponential n 가로 열고 i a분의 파이 g 이런 꼴로 생각하면 exponential nx n분의 exponential n 이거 알파라고 할까? n 알파 꼴? 뭐 이런 꼴이에요. 근데 exponential n 알파라는 것은 이거 다시 쓰면 n분의 exponential 알파를 n승한 거 이런 꼴이거든. 다시 말하면 자꾸 다시 말하는데 이거는 n분의 1 exponential i a분의 파이 g라는 함수의 n승 이런 꼴이고 이거는 로그 시리즈 여러분들 로그 시리즈에 요 비슷한 게 있어요. 로그 자연 로그 로그 1 더하기 지금 책에서 그 라지 G를 아마 쓰고 있지 아마? 책의 노테이션을 따라 라지 G를 쓰고 있는데 그 노테이션대로 쓸게요. 책에서 지금 얘를 라지 G로 바꾼 거거든. 라지 G라는 함수로 바꾼 건데 라지 G를 써서 쓰면은 로그 1 더하기 라지 G가 뭐냐면 플러스 G 빼기 2분의 라지 G의 제곱 더하기 3분의 라지 G의 3승 빼기 4분의 라지 G의 4승 등등 나가는 심플 시리즈고 여기에서 얘는 보면 1승, 2승, 3승, 4승이 다 필요한데 우린 지금 아드 시리즈만 필요하거든요. 그러려면 얘
플러스 시리즈와 마이너스 시리즈를 하나 더 생각해서 그걸 더하고 빼고 해보면 2분 R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1 빼기 라지지라는 로그 시리즈도 생각해보면 얘는 Z자리에 마이너스로 졌으니까 얘 부호만 바뀌면 돼요. 첫 홀수차의 부호만 바뀌면 돼서 마이너스, 짝수차는 그대로. 홀수차가 다 음수가 되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 이거를 어때? 지금 홀수차를 남겨놓을 거니까 빼야 되겠지? 이걸 둘을 빼. 이런 거 생각해보면 빼면 이게 2g 2 앞으로 묶어내면 2 빼기 2 더하기 3분의 g의 3승 5분의 g의 5승 꼴이 돼요. 다시 말하면 저 꼴이지. 이게 2 summation and add n분의 large라는 함수 라지지의 n승 꼴이에요. 지금 요게 n분의 라지지의 n승 꼴이니까 이게 쟤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좌변을 써야 되니까 좌변이 뭐냐면 로그의 나눗셈이죠. 1 더하기 라지지 나누기 1 빼기 라지지라는 함수가 이거랑 같은 거니까 되돌아오면 요만큼이 로그 1 더하기 라지지 1 빼기 라지지랑 같아요. 요 라지지는 지금 여기 있다. 익스포넨셜 라지지는 익스포넨셜 I A분의 파이 스몰 g 이거를 라지지라고 한 거예요. 됐죠? 그러면 그래서 포텐셜이 이미지너리 앞에 계속 상수 밖으로 빼버리고 V 나누기 4파이 앞으로 빼고 imaginary part of log 1 더하기 라지지 1 빼기 라지지 2분의 1이 어디 갔지? 이 1이 옮겨야 되는데 2분의 1 어디 갔어? 2분의 1 있어야 되는데 오케이 2분의 1이 이게 분자문을 내가 거꾸로 썼네. V분의 4 파이분의 4V였는데 여기에 2분의 1이 나와야 되니까 2분의 여기 2가 있잖아요. 요게 1이 넘어야 되죠. 2분의 1이어야 되죠. 이게 지금 2분의 1이어야 되니까 2분의 1. 2분의 1 넘어오면 2분의 4니까 2. 그래서 2V 나누기 파이가 앞에 오고 이렇게 되겠네.